어머니, 저 선옥이에요. 며느리 선옥이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금례의 말에 선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다니요. 언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 정리가 무슨 말이에요? 언니도 알잖아.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그래도 어머니 뜻을 물어봐야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수상한 짓 하는 거 다 봤어. 금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더 예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돈을 모으셨다고. 금례가 수첩을 받아들고 자신의 글씨를 보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선옥이 고생 많았다. 이 돈은 선옥이 병원비에 쓰게나. 읽으면서 금리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썼나? 네,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 써놓으셨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집,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국 끓는 소리가 온 집안을 깨웠습니다. 윤금내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된장국을 끓이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텔레비전 앞 늘 앉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또 물가가 올랐네. 쌀값도 비싸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을 지어놓고도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짓는 거예요. 어머니, 아침에 이미 지으셨는데요 라고 며느리 선옥이 말하면 금내는 잠깐 멈칫하다가 그랬나 하고 넘어가곤 했죠. 어제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례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그냥 서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라고 선옥이 물으니까 그냥 하며 문을 닫더라고요. 선옥은 30년째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55세의 나이답지 않게 허리는 이미 구부정해졌고 화병으로 인한 가슴 답답함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금례는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센 편이었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드물었고 오히려 잔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밥이 너무 질어, 반찬이 짜다, 청소가 엉성하다. 이런 말들이 선옥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금례가 요즘 들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라는 말을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선옥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금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뭐가 아프다고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끌고 가려고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는 거야? 금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선옥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물러섰죠. 하지만 선옥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금례가 동네 슈퍼에 간다고 나갔다가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말이죠. 선옥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나요? 키 작고 회색 카디건 입고 슈퍼 사장님도 약국 아주머니도
동네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옥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남편 명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다른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례가 전혀 다른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였죠. 선옥과 명진이 급히 달려갔더니 금례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옥이 부르자 금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 초 후에야 아, 선옥이구나 하며 알아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선옥은 금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집에 다 왔어요. 그제야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큰아들 명진과 손녀 지영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 명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선옥과 명진은 금례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금례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100에서 7씩 빼면서 말해보세요. 금례는 몇 가지 질문에는 정확히 답했지만 어떤 것들은 헷갈려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어요. 뇌 촬영과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까지 마친 후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상태인 것 같네요. 진단서를 받아든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인지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선옥은 금례의 팔을 부축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했을까?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들이 순간 무의미해졌어요.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도 차가운 말투도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명진은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집에서 돌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죠. 선옥의 대답이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금례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치매라는 병마가 서서히 가족의 일상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선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30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때로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가족으로 살아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였고 선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냉장고를 정리하던 선옥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오래된 반찬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인데 뚜껑이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선옥은 당연히 상한 반찬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언제 넣어둔 건지. 뚜껑을 열어보니 반찬이 아니었어요. 낡은 수첩 하나와 통장, 그리고 작은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선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왜 반찬통에 숨겨두셨을까요? 수첩을 펼쳐보니 금내에 반듯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적금 넣은 기록, 이자 계산한 내용, 그리고 작은 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문장들이 있었어요. 선옥이 허리 아프다고 하던데 병원비 마련해야지. 화병으로 고생하는 선옥이 보기 안쓰럽다. 내가 죽으면 선옥이가 제일 힘들 텐데. 선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생각하며 적어놓은 메모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선옥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옥이 고생 많았다. 이 돈은 선옥이 병원비에 쓰게나.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고마운 마음은 늘 있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여 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어둔 적금이었어요. 원금만 해도 1,500만 원이 넘었고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부여잡고 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챙겨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의 무뚝뚝한 표현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례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선옥은 급히 눈물을 닦고 수첩과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선옥이 수첩을 보여주자 금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내가 찾았구나. 어머니, 왜 이런 걸 반찬통에 숨겨두셨어요? 금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한테 직접 주기가 그래서. 내가 말주변이 없잖아. 그냥 나중에 내가 찾게 되겠지 생각했어. 선옥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야, 선옥아. 금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만큼 믿음직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30년 동안 내 성격 받아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금례도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안했다, 선옥아. 내가 너무 무뚝뚝했지?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저녁 무렵 명진이 퇴근하고 지영이 집에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선옥은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대요. 통장과 수첩을 보여주자 명진과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명진은 통장 잔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적금을 넣으셨지? 10여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 지영은 할머니의 수첩을 넘겨보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세심하시네요.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영이 할머니의 수첩 사진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 춘자가 그것을 보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빠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올린 사진 봤는데?
춘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렀어요.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거든요. 언니 들어오세요. 선옥이 인사했지만 춘자는 대답도 없이 거실로 직진했습니다. 통장과 수첩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자 춘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이야? 네,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서. 지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춘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이거 금액이 얼마나 돼? 명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거의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며? 그럼 이 돈은 유산의 일부잖아. 며느리가 혼자 가져갈 돈이 아니야. 순간 거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금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선옥은 춘자의 말에 당황했어요. 언니, 어머니가 직접 저를 위해 모아주신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춘자는 통장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이참에 요양원도 알아보고 어머니 재산 정리도 해야 해.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 언니, 선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은 없어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며느리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겠어? 춘자의 말에 금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 아니야? 하지만 춘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상태로는 큰 결정을 하시기 어려워요. 내가 뭐가 어려워? 금례가 화를 내자 춘자는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돈을 며느리가 독차지하겠다는 거야? 선옥은 춘자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날 밤 반찬통에서 발견된 통장은 가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옥에게는 감동과 고마움이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복잡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춘자가 집을 나간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10여 년간 모아두신 돈이 이렇게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진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춘자가 밤새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어머니 통장 문제 심각해. 법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치매 진단받은 후에 재산 처분은 문제가 될 수 있대. 가족회의 해야 해. 형부도 와서 같이 얘기하자. 이건 우리 집안 전체 문제야.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자의 남편까지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처가 재산 문제에 처남이 왜 나서는 거야? 명진이 중얼거리는 말을 선옥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렇게 말해요? 시골에서 돈 나올 데가 없으니 3천만 원이란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춘자 언니가 마음 쓰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명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사실 명진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상황에서 이런 큰돈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여겼죠. 오후에 춘자가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 상담을 받고 온 후였어요. 춘자의 남편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온 것 같았어요. 언니, 오늘은 왜 또 오셨어요? 선옥이 인사하자 춘자는 냉랭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가족회의 하려고. 어머니 재산 문제 제대로 정리해야 해.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춘자는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자료들이었어요. 법무사 말로는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에는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 특히 이렇게 큰 돈은 더욱 그렇대. 언니,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전에 이미 모아두신 돈이에요. 그리고 수첩에 적어 놓으신 것도 오래전 일이고요. 지영이 할머니를 변호했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이 돈은 어머니 명의로 다시 정리해서 관리해야 해. 춘자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비나 의료비로 써야 할 돈인데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선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개인이 가져간다니요? 어머니가 제 병원비로 쓰라고 모아주신 돈이에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요. 치매 환자의 재산은 가족 전체가 관리해야 해요. 이때 금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왁자지껄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였어요. 요즘 들어 소음에 더 예민해진 것 같았거든요. 다들 뭔 얘기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 춘자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통장 문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가 선옥 언니한테 주려고 모은 돈 말이에요. 내가 선옥이 위해 모은 돈. 그게 왜? 금례는 여전히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라 그런지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거든요. 엄마, 그런데 지금 엄마 상태로는 그런 큰 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춘자의 말에 금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뭐가 어렵다고. 내 돈 내가 못 쓴다는 거야? 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아직 멀쩡해. 금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금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명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모은 돈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못 준다는 거 아니야? 선옥이 금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그 돈 안 받을게요. 안 돼, 선옥아. 이건 내 몫이야. 내가 나를 돌봐준 대가야. 하지만 춘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에요. 요양원비나 의료비로 써야 할 돈이라고요. 요양원?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금례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옥도 당황했어요. 춘자가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언니, 요양원 얘기는 왜 갑자기 나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언니 혼자서 치매 환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겠어요?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전문 시설의 도움이 필요해요. 춘자의 말에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금례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싫어. 나는 집에서 살 거야. 내가 죽어도 집에서 죽을 거야. 금례가 고집을 부리자 지영이 나섰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해요? 지영아, 내가 할머니를 직접 돌봐본 적 있어?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춘자의 말에 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지영은 직장 때문에 할머니를 자주 돌보지 못했거든요. 언니 말도 일리가 있어. 명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허리도 아프고 화병까지 있는데 엄마 돌보기 힘들지 않아? 선옥은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억울했거든요. 춘자가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어머니 명의로 다시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후견인 지정도 받아야 하고요. 그럼 후견인은 누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큰아들인 오빠가 되어야죠. 춘자의 말에 선옥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하지만 선옥에게는 춘자의 진짜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어머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 말이죠. 금례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의 다툼이 싫었던 거예요. 선옥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춘자가 막았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끝까지 해요. 더 할 말 없어요. 어머니 뜻을 따를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춘자의 말에 선옥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치매라고 해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날 밤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돈 냄새는 정말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침실에서 금례의 수첩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씨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가족 간의 갈등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가족회의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선옥은 금례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춘자가 법무사와 상담했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금례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렸고 오늘 아침에는 선옥을 보고도 한참 동안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선옥이에요. 선옥이? 누구야, 선옥이가? 금례가 멍하니 선옥을 바라보는 모습에 선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분 후에야 아, 우리 며느리 선옥이구나 하며 알아보더라고요. 그날 오후 지영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최근 할머니 상태가 걱정되어서 자주 들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어떠세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어제는 나를 몰라보시더라. 선옥의 말에 지영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례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뭘 찾으세요? 내 일기장이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지영이 자세히 보니 금례가 찾는 건 일기장이 아니라 선옥을 위해 써둔 그 수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수첩은 이미 선옥이 가지고 있었죠. 할머니, 그 수첩 말씀이세요?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 선옥이가? 금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가 선옥이 주려고 썼던 거야. 그런데 지영아, 선옥이 그걸 읽어봤니? 네, 할머니. 엄마가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금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마음속 말을 못해줘서 항상 미안했거든.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때 선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아, 선옥아. 내가 내 수첩 가지고 있다며?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선옥이 말하자 금례가 갑자기 선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호가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표현을 못해서 너를 많이 서운하게 했을 거야. 금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내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데 너한테 고마웠던 마음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옥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으시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춘자가 남편과 함께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결정적인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오빠, 후견인 신청서 가져왔어. 춘자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무사 말로는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해.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말이야. 명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하는 거야? 당연히 큰아들인 오빠가 해야지. 그리고 이 통장도 어머니 명의로 다시 정리해야 해. 춘자가 금리의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옥이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그 통장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은 후견인이 해야 해요. 이때 금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또 모여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또 무슨 일이야? 춘자가 어머니께 다가가서 설명했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후견인? 그게 뭐야? 엄마 대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금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대신? 왜 내 일을 다른 사람이 결정해? 엄마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내가 뭐가 어려워?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금례가 화를 내자 춘자의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금례의 말에 춘자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내 재산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도 다 알아. 금례가 소리를 지르자 온 가족이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던 금례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영이 할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할머니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후견인이 필요해? 내가 내 돈도 못 쓴다는 거야? 선옥이 금례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강요하세요? 언니도 현실을 봐요. 엄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춘자의 말에 명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오빠까지 그런 말 하지 마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춘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금례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선옥이 따라가려 하자 금례가 말했습니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혼자 갈 수 있어. 금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선옥이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명진이 막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쫓아가면 더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금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분, 1시간. 가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가서 찾아야겠어. 명진이 말하자 온 가족이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금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동사무소 근처에서 금례를 발견했습니다. 금례는 동사무소 계단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옥이 달려가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금례가 선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옥아, 너 왜 여기 있어?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 집에 가요. 우리 집이 어디였지? 금례의 말에 선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파출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1시간 전부터 여기 계시던데 혹시 가족분이세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아까 며느리 선옥이 통장 찾으러 왔어요 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의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례의 기억은 끊겨 있었지만 마음속 마지막 한 자리는 선옥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금례를 동사무소에서 찾은 후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 맞나? 왜 이렇게 낯설지? 선옥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달랬습니다. 어머니, 곧 집에 도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금례는 현관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금례는 방에서 잠들었지만 가족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상태가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 몰랐어. 명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춘자도 오늘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집에서 돌볼 수 있어요. 선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선옥도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금례의 상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옥을 보고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1시간 후에는 알아보더니 점심 무렵에는 또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죠. 어머니, 저 선옥이에요. 며느리 선옥이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금례의 말에 선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야 너? 할머니 손녀 지영이에요. 손녀? 내가 손녀가 있었나? 지영이 당황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랑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금례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지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선옥이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나면 금례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누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나? 제가 끓이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내가 당신 어머니야? 금례는 선옥을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된장국 냄새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옥이 끓인 된장국을 맛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우리 집 된장국 맛이야. 선옥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춘자가 인감도장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오빠, 이제 정말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어. 언니, 인감도장은 왜 가져왔어요? 선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정리하고 유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해. 춘자의 말에 명진이 당황했습니다. 유산 정리는 왜 갑자기? 오빠 현실을 봐. 어머니가 이 상태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춘자는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뿐만 아니라 재산 목록,
유언장 양식까지 있었어요. 법무사 말로는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해. 선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 정리가 무슨 말이에요? 언니도 알잖아.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그래도 어머니 뜻을 물어봐야죠. 선옥의 말에 춘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뜻? 지금 어머니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야? 그때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봐요. 지영아,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춘자의 말에 지영이 화를 냈습니다. 고모는 할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지영아. 명진이 딸을 말렸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엄마 편 안 들어주면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지영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진은 아내와 여동생 사이에서, 딸과 여동생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영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인권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 고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춘자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를 기다린다고?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유산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해가 정말. 춘자가 지영에게 다가가려 하자 선옥이 막아섰습니다. 언니, 얘한테 화내지 마세요. 언니도 딸 교육 제대로 시켜요.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 있으라고요? 그때 금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금례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춘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서류예요. 나를 위한 서류? 금례가 서류를 집어들고 보려 하자 춘자가 막았어요. 엄마,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인데 왜 너희가 알아서 해? 금례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렸어도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들 내 등 뒤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금례가 소리를 지르자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금례는 갑자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자식들이 어미 재산 빼앗으려고 한다고. 금례의 말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웠지만 사랑만은 남긴다고 했는데 지금 금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만이 가득했어요. 금례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옥이 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금례는 이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수상한 짓 하는 거 다 봤어. 금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명진이 나서서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 통장 빼앗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금례의 말에 춘자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의 계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바보야? 내 위해서라면서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결정하려고 해? 그때 지영이 할머니 편에 섰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 일인데
왜 할머니 몰래 하려고 해요? 지영의 말에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아이가 제일 말이 통하네. 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내가 뭐가 제대로 안 돼? 엄마는 방금 전에도 며느리를 못 알아봤잖아요. 춘자의 말에 금례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선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야? 잠시 혼란스러워하던 금례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돈은 내가 결정할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금례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선옥이 급히 막아섰어요. 어머니, 밖에 추워요. 안에서 얘기해요. 안 돼. 너희가 날 속이려고 하잖아. 그때 지영이 할머니의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선옥이 보관하고 있던 그 수첩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영이 수첩을 펼쳐서 금례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돈을 모으셨다고. 금례가 수첩을 받아들고 자신의 글씨를 보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선옥이 고생 많았다. 이 돈은 선옥이 병원비에 쓰게나. 읽으면서 금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썼나? 네,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 써놓으셨어요. 금례가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선옥아, 네 어머니. 내가 너를 위해 돈을 모았구나.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금례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춘자가 못 참겠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금 엄마 상태로는 내 상태가 어때서? 금례가 다시 화를 내려 하자 명진이 나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명진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동안 아내와 여동생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명진이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오빠, 뭔 소리야? 춘자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강요할 순 없어. 오빠도 정신없어?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그래도 엄마야. 우리가 어떻게 엄마 의사를 무시할 수 있어? 명진의 말에 선옥이 놀라면서도 고마웠어요. 30년 만에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갈게요. 명진이 금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아내와 여동생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엄마 마음이었는데 말이야. 금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진아,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요양원도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금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오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 선옥 언니 혼자서 치매 환자 돌볼 수 있겠어? 그럼 내가 도울게. 우리 가족 모두가 도우면 돼. 명진의 말에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아빠. 할머니 돌보는 일에 제가 더 많이 참여할게요. 지영아. 금례가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함께 돌봐드릴게요. 그때 선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잘해볼게요. 어머니가 편하시게 해드릴게요. 선옥아. 어머니 수첩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다니. 선옥의 말에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한테 정말 고마웠어. 저도 어머니한테 고마워요.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진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춘자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요. 언니 그만해요.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집불통이네. 춘자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후회 안 할게요. 선옥의 말에 춘자가 남편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명진, 선옥, 지영, 그리고 금례만 남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선옥의 말에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 순간 금례는 선옥을 며느리로, 명진을 아들로, 지영을 손녀로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지워도 가족의 사랑만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는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끝까지 함께 말이죠. 가족이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명진은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지영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산책을 함께 했죠. 선옥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금례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선옥을 딸로 착각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옥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금례가 또다시 집을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명진도 회사에 있고 지영도 직장에 있어서 집에는 금례 혼자였거든요. 저녁 때 선옥이 돌아와 보니 집에 어머니가 없었어요. 급히 명진과 지영에게 연락을 했죠. 어머니가 또 안 계세요. 온 가족이 동네를 뒤져봤지만 금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도 신고를 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문 후에야 다른 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윤금래 할머니 가족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오셔서 모셔가세요. 가족들이 급히 달려갔더니 금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또 나가셨어요? 선옥이 다가가자 금례가 말했습니다. 선옥이 통장 찾으러 왔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며느리 선옥이 통장 찾으러 왔다고요. 선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기억은 끊어져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선옥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춘자가 법무사와 함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빠 어머니 후견인 신청 강제로라도 해야겠어. 춘자야,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 오빠 현실을 봐.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실종되면 큰일 나. 춘자와 함께 온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치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고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진이 당황했어요. 법적 책임이요? 네, 치매 환자가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선옥이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실종사고가 생기죠? 법무사의 말에 선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춘자가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치매 환자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가능해요. 춘자는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담당 의사한테 확인받았어. 어머니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때 금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춘자가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도와준다고? 뭘? 엄마 재산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려고요. 금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왜 관리해? 엄마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내가 뭐가 어려워? 또 그 소리야? 금례가 화를 내자 법무사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내 몸인데. 금례가 소리를 지르자 지영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영아, 저 사람들이 또 내 돈 뺏으려고 해. 할머니, 아무도 할머니 돈 안 뺏어요. 하지만 춘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가능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언니, 선옥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강요해요? 언니도 현실을 인정해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때 명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야, 그만해. 오빠도 또 그런 말 할 거야?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할 수 없어. 명진의 말에 춘자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럼 어머니가 사고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오빠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 입으로만? 춘자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도 가져왔어. 이제 어머니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언니, 그건 너무해요. 선옥이 인감도장을 뺏으려 하자 춘자가 피했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때 지영이 나섰습니다. 고모, 그건 할머니 거예요. 돌려주세요. 지영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 일인데 왜 어른 일이에요? 할머니가 어른이잖아요. 지영의 말에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어른이야. 내 일은 내가 결정할 거야. 금례가 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도장 내놓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 위해서 하는 거잖아. 금례의 말에 춘자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야. 너희가 뭘 노리는지 다 알아. 엄마, 내 돈, 내 집,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 다 보여. 금례의 말에 법무사가 당황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내가 절대 안 죽어줄 거야. 끝까지 살아서 너희 속 썩여줄 거야. 금례의 선언에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반찬통 안에 숨겨진 사랑이 마침내 온전히 터져나온 순간이었어요. 금례의 강한 선언 이후 춘자는 법무사와 함께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생각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명진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가족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선옥의 말에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금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다시 가혹해졌어요. 금리의 치매는 멈추지 않았고 선옥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늘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어떤 날은 선옥을 엄마로 착각해서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선옥아, 아니 엄마야.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금례가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인식할 때마다 선옥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금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봐서는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 마침내 다가온 거예요. 병실에서 금례가 깨어났을 때 선옥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금례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냄새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나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야? 선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지시면 집에 가요. 하지만 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옥아, 이제 그만해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 허리도 아프고 화병도 있는데. 이제 너도 좀 쉬어. 금례의 말에 선옥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봤어. 밤에 몰래 우는 것도 알고 있어. 금례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선옥아. 정말 고마웠어. 그때 명진과 지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군요. 지영아, 와줘서 고마워. 명진아, 너도. 금례가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알아. 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너희들 얼굴도 자꾸 까먹고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 금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모료 어머니, 너희들이 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병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며칠 후 금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금례에게는 여전히 낯선 곳이었어요. 선옥은 매주 빠짐없이 찾아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선옥이에요. 어떤 날은 금례가 선옥을 알아봤지만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했어요. 그래도 선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된장국 끓여드릴게요. 된장국 이야기만 나오면 금례는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몸이 기억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된장국. 맛있겠다. 우리 집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 어느 날 지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수첩으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이라고? 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치매와 가족 사랑에 대한 진짜 이야기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옥은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수첩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반찬통 안에 숨긴 통장, 그리고 사랑은 어때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이 담긴 제목이잖아요. 지영의 제안에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거든요. 책이 출간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금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책이 나온 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들, 노인 간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사람들까지 독자들의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는데 금내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옥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어느 겨울날 선옥이 요양병원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금내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옥이 부르자 금내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선옥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요. 선옥이? 금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찬통? 통장? 선옥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의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그 마음만은 간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 숨겨두신 그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금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것이 금례가 선옥에게 한 마지막 온전한 말이었어요. 한 달 후 금례는 잠들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치매 가족 모임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동네 분들까지. 선옥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쳐봤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 잘 받았어요. 그 마음 제가 평생 간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옥은 혼자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끓이시던 그 된장국을요.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1년 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선옥은 가끔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치매는 기억을 지우지만 사랑은 지우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숨겨두신 건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이제 저를 통해,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반찬통 안에 숨겨진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오늘도 선옥은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마다 어머니가 아직도 곁에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제 선옥은 알았어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